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가짜 뉴스 단속반! 단속반 빠밤. 츄츄츄! 우리는 단속한다. 가짜 뉴스 없는 그날까지 빠밤. 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답은 현장에 있었다. 이런 제목 가지고 시작할 텐데요. 네. 먼저 속보를 또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네. 법원이 드디어 저희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네네.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김광석 부인이시죠? 서혜순 씨를 네네. 제가 저희 고발뉴스가 명예훼손했다 해서 경찰이 지지고 볶고 1년 이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일부, 아주 일부의 혐의만 인정이 됐습니다. 네. 대부분 다 기각이 되고요. 그 일부의 혐의를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네. 넘겼는데 저희는 이게 뭐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일반적인 변사 사건에 있어서 이 초동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권 수준이 이만큼 향상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 변사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수사, 과학 수사는 매우 낮은 수준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사 사건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초동 수사를 좀 과학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사실은 김광석 케이스를 들고 나온 겁니다. 네네. 누구 특정인을 욕보이거나 명예훼손할 의도가 없이 초동 수사가 엉터리였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근데 경찰 입장에서 기분이 됐다 나쁘죠. 비록 20년 전 사건이지만 경찰 입장에선 자기네가 잘못한 걸 시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경찰 내부에서도 이건 불기소가 맞다. 무혐의로 가는 게 맞다. 하지만 또 일부 정치적 조류를 타는 경찰 또 간부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하튼 무지막지한 혐의가 송치가 됐는데 그중에 일부로 이제 검찰이 인정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왕이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거니까 국민 참여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아닌 것 같아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네. 왜요? 그랬더니 서혜순 씨가 원치 않아. 서혜순 씨가 이런 재판 받는 거 싫어해. 왜냐면 국민 참여 재판 하면 증인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법원이 계속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다. 오늘 조금 전 재판 준비 기일에 드디어 국민참여 재판을 열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판장께서 이 사건 사안 자체가 국민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면 좋은 성격이 있다. 국민들이 한번 판단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건이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어서 좀 주저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혜순 씨가 안 나오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 재판의 관건은 서혜순 씨를 최대한 설득해서 나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대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2일, 13일 이틀에 걸쳐서 이거 정말 제가 당사자지만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나도 재밌을까? 그러지는 않겠죠. 내 입장에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세기의 양쪽의 재판이잖아. 세기의 재판. 공방과 또 국민참여 배심원들 이분들의 이 여러 가지 뭐 입장 이런 거를 듣는 게 기자 제3자 입장에서는 쉽지만 아마 제 생각에 방청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일 것 같아요. 신청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네네. 그 피고인석에 한번 앉거나 서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사람들은 이 법정에서 웃지도 않지만 네. 농담을 해도 이렇게 표정이 저는 사실 별로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민사와 달리 형사재판에서의 피고인석은 자칫 잘못하면 법정 구속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나 집에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인사도 안 하고 나올 때가 많잖아요. 아침에 네. 후다닥 헤어져서 인사도 안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법정 구속되면 어떡하지 나? 내복도 안 갈아입고 나왔는데 뭐 이를테면 네.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 되게 떨리죠. 근데 여하튼 저는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문제지를 제기한 공론화를 희망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 참여하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조명되고 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가수 김광석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또 이 변사 사건에 대해서 이 국가 공권력이 좀 더 친절해 줄 수는 없는가 하는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유죄 무죄는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로. 뭐 1억 원, 1억 2천만 원도 줬는데 네. 무슨 상관이야. 저는 가서 뭐 한 1년 정도 감옥 갔다 오면 정말 심신이 되게 강해질 것 같아요. 나 사실 그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많이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2일, 13일 양일간 서초동 법정에서 벌어질 세기의 재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 재판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네네. 이게 재판장님께서 판사님께서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 변호사 고발뉴스 고문 변호사 김성원 변호사가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님. 네, 형님. 네, 이혼 전문 변호사 김성원 변호사님이시죠? 예. 아니 변호사님 아니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예,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형님 방송 아니죠? 지금 방송 시작됐습니다. 예? 생방송 중입니다. 형님 진짜 지하철 타고 가고 있어요. 아니 변호사님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예. 오늘 그동안 사실 판사님께서 예. 이제 서예순 씨가 국민참여재판 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상당히 국민참여재판 수락을 완강하게 사실은 부정적으로 여태까지 하셨는데 받아들이신 결정적인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제 피고인인 이상호 기자님의 강력한 피고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 거죠. 네. 그게 단가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이제 11월 12일, 13일 양일간의 재판, 사실 이틀 동안 국민참여재판 하는 건 상당히 긴 시간인데, 네네. 그나마 이거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이 김성원 변호사님을 비롯한 우리, 변호사분들이 최대한,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판사님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면 그런 취지의 약정도 냈다면서요? 네, 일단은 재판부에서 최대한 재판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배심원들이라든지 건강상 문제, 또 그다음에 재판이 오래되면 볼 수 있는 피로가 여러 가지 고려하셔가지고 이틀 정도의 재판을 종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서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머리를 맞대서 진행을 해보자. 이게 판사님 생각이라서 저희 의견도 들어가 있지만 일단은 재판부의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유무죄를 떠나서 국민들이 함께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판사님에게도 감사드리고 이런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우리 고발뉴스 자문 변호사이신 김성원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지금 지하철 아니라서 좀 짧게 끊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짜뉴스 적발해 드릴게요. 조선일보인데요. 단독 기사 아마 이거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월급의 8% 넘게
건보료의 상한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44년간은 건보료를 건강보험 그 요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월급의 8%는 안 넘도록 그렇죠. 장치가 있었는데 네. 이 장치를 무너뜨린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뻥이다. 네. 사실이 아니다. 요즘 네. 이런 기사들이 이런 솔솔 나옵니다. 가짜 뉴스를 저희가 단속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바로 그냥 바로 적발이 돼가지고 네. 그런가 하면은 뭐 이런 사진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이 사진입니다. 혹시 이런 사진 보셨나요? 지금 요즘에 물난리 통에 지금 뭐 사실 이거는 천재라고도 볼 수 없고 네. 크게 보면 범지구적인 기후의 문제. 그렇죠. 네. 기후재난 뭐 이런 측면. 기후의 재난으로 보는 게 맞는데 아싸가 우리 너무 좋은 거야.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어마어마한 SNS 공작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지인들이 보내주신 SNS 사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네. 대한민국 환경 사망 이러고 대한민국이 썩어간다. 이게 한국 특정 지역의 산이다. 나무는 모두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로 온 산을 뒤덮었는데 곧 재앙이 닥쳐 혼이 나겠다. 이 재앙은 천재가 아니다. 인재다. 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SNS를 막 유포시키고 있는 그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삭막하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저런 이탈릭체 네. 이렇게 약간 뉘였죠? 글자가. 그리고 저런 색깔 들어간 저런 이미지는 네. 상당 부분 믿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진 때문에 충격적이잖아요. 어제 우리가 산사태와 태양열 그렇죠. 이 태양열 패널, 태양광 패널 시공은 무관하다. 그렇죠. 코릴레이션이 없다. 네. 이런 것들을 가짜 뉴스로 팩트 파인딩 해드렸잖아요. 네. 팩트 체크를. 그런데 이게 SNS에서 많아요. 이 산만 보면 삭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추적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만 빠밤 바로 중국 러커빙 짜이신 주간 러커빙 기자가 쓴 이 기사에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일단 이 산맥을 보면 네. 우리 이런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중국 북부 허베이성 찡농 만족 자치현의 민둥산 뒤덮은 태양전지 패널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네. 이 산림의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곳에만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온대요. 네. 근데 이건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르잖아요. 이런 데다 허가가 안 난다는 것이죠. 네네. 이 허베이성 찡농 만족 자치현에 있는 민둥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썩어간다. 에이? 한국의 특정 지역의 산이랍니다. 곧 재앙이 닥쳐옵니다. 이런 식의 가짜 정보, 이건 뉴스도 아니죠. 가짜 정보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저희가 원포인트로 적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의원이 단속해온 가짜 뉴스네요. 제목 좀 읽어주시죠. 송수원인 4대강 보? 문 자신 있으면 다 파괴하시라. 도발적인 제목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요.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네. 4대강과 홍수와의 연관성을 계속 정치권에서 특히 미래통합당이 불을 지피는 것. 옛날에 친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거 하는 거는 어차피 정치 공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MB계 일제히 반발. 네. 네. 근데 이 발언 중에 권성동, 이재호 네.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그런 부분까지도 그냥 인용 보도라는 형태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조선답네요. 이재호 전 의원이 쓴 페이스북 이게 대표적이거든요. 보가 물이 많이 흐르면 자동으로 수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답니다. 자동 조절 장치가 있다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보에 네. 그런 장치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거는 사실이 아닌데라고 당연히 확인을 하거나 확인이 됐으면 네. 빼든가 아니면 이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을 하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네. 그냥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거는 알면서 인용하는 거야. 저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최승호 뉴스타파 저는 이상호 최승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입니다. 이상호 기자와 다른 네.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네. 페이스북에 일가를 합니다. 했군요. 왜냐하면 근데 요거를 조선일보만 쓴 게 아니라 중앙일보도 썼네. 다니까 권성동 등등 구 이제 MB 베이비들이 4대강 지키기로 이재호 전 의원도 하면서 다 씁니다. 4대강보는 물 흐름을 방해하는 기능이 아니라 물이 많으면 저절로 수문이 열려서 물을 흘려보내는 자동 조절 기능 장치를 가지고 있다. 자동 조절 장치가 없어요. 최승호 PD, 저와 다른 최승호. 네네네. 고발 뉴스가 아닌 뉴스타파의 최승호의 페이스북 글이 있네요. 보는 네. 자동문처럼 센서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운영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여닫는 것이다. 여다지. 그리고 그 의사결정은 홍수 통제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 네. 센서 없고 물이 많네? 열어.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호 전 장관이 누굽니까? MB 정권의 2인자. 4대강 이 뭐죠? 사업의 전도사죠. 4대강 사업의 전도사 역할을 했던 분이 이걸 저는 4대강 사업의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목사라는 그런 호칭을 들었던 분께서 진짜 미안하다. 욕을 못하겠지 여기서. 네? 근데 네. 청정지역입니다. 저는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는 거 이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더더군다나 언론들이 이걸 알면서도 충분히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쟤들은 단세포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기사, 한동훈과 공모 강조하기 위해서 녹취록에도 없는 말을 공소장에 넣었다. 네. 사실인가요? 이게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큼지막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동훈이랑 내가 봤을 때 중앙일보랑 조선일보 기자들도 카톡 가면은 한 400개씩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 같아. 메시지가. 좀 떨고 있는 기자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녹취록에 없는 말을 공소장에 넣었다라고 하면서 마치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짝 있게 한 것처럼 썼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조선일보. 조선이네. 대화 순서 뒤바꾸고 내용을 왜곡했다. 공소장에. 여기서 이렇게 쓰면은요. 저희가 직접 뭐 이렇게 직접 들어보거나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쁘잖아 우리가. 네. 그러면 진짜로 그랬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KBS가 여기 보면 실제 들어봤어요. 들어봤구나. 얘들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애썼네. 네. 그거라도 해야지. 시청률 봤는데. 들어보니까 네. 있더라는 겁니다. 있었네. 네. 근데 왜 조선이랑 중앙은 안 들었구나. 텍스트만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맨 밑에 보면은 네. 이 아주 쫙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 어디 여기 있습니다. 네. KBS 취재진은 부산 고검 녹취를 다시 들어봤다. 그 결과 이동재 전 기자 측이 배포한 녹취록에는 나오지 않은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재가 뿌렸던 그 녹취록 서면 텍스트에는 없는 말이 실제 녹취에는 있더라. 요게 중요합니다. 해당 발언은 A 기자의 시민 수사를 위해서라는 말과 이동재 전 기자의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라는 말 사이에 등장한다. 녹취록상 여기가 핵심입니다. 괄호 열고 겹쳐서 잘 안 들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녹취록상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 부분이다. 실제로 들어봐도 여러 사람의 말이 겹쳐 발언 내용이 100%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KBS가 이걸 확인을 했다는 거죠. 정성이다. 이게 정성입니다. 살짝 감동되네요. 네. 그래서 조선중앙일보는 녹취록 텍스트만 본
가짜뉴스다. 자, 이제 이동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니까 살짝 잘 안 들리는 부분은 그냥 안 들려서 못 썼어요 하고 그냥 낸 거야.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들어보니까 공소장 내용대로 한동훈이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 라고 이동재가 아파트 찾아다니고 하는데 라는 말을 공감을 표시하면서 격려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나 같아도 그렇게 아파트 뒤지고 다니고 막 그럴 거야. 잘하고 있네. 계속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고. 으쌰으쌰 화이팅. 요런 취지의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요게 겹쳐서 우리도 둘이 같이 얘기하면 그냥 겹치잖아요. 쫑난 거야. 그렇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들려. 그래서 검찰은 공소장에다 쓴 건데. 쓴 거죠. 지들은 안 들어보고 잘 안 들리. 이동재가 뿌린 텍스트만 보고 없다고 기사를 이렇게 써 각인 거지. 녹취록이 없는 말 공소장에 넣었다. 네. 뒤바꾸고 왜곡했다. 센터신문과 방시일보는 저렇게 쥐새끼처럼 하지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KBS 기자들이 자세히 들어보니 네. 있더라. 있어. 네. 요런 대목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가 시청료 더 더 쓰고 그럼요. 싶죠. 그렇습니다. 요런 거 하루에 2개씩만 해봐. 이거 정말로 네. 여기 보면 직접 들어보시고 하나에 보시죠 잘 라고 써요. 하면서 요걸 딱 링크를 해놨습니다. 들어봅시다. 잘 안 들리나? 잘 안 들립니다. 이어폰 끼고 우리가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일단은 유시민만 좀 찾아내고 주민 수사를 그럼 이철마와 이런 찾아내기고 뭐 이런 여기 볼만하지. 여기. 이철마와 이런 찾아내기고 뭐 이런 그거나 볼만하지. 이철마와 이런 찾아내기고 뭐 이런 그거 볼만하지. 여러분 들리시잖아요. 야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보니까 목소리가 네. 그건 해볼 만하지. 요거 딱 들리네요. 이게 사실 그냥 이게 KBS 기자들이 이렇게 안 했으면요. 이거 진짜 그냥 넘어갑니다. 진짜? 네. 야, KBS 수고했다. 여기가 잘한 건 박수 쳐주시죠. 그럼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이게 왜 가짜 뉴스입니까? 통합당이 먼저 호남 수해 지역 찾자. 민주당 부랴부랴 대대적 현장 공사 센터 아니다. 방치일보. 네. 일단 요거를 먼저 보기 전에요. 네. 제가 가져온 기사가 있거든요. 오호. 뭐 많이 주저리저리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경향신문 보여주기식 수해 정치. 라고 하면서 여야 앞다퉈 복구 현장 찾아. 자, 요렇게 됐고 요 기사가 딱 보면은 요렇게 이제 주호영이네. 네, 사진을 싣죠. 음. 근데 여기 보면 네. 자, 심상정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뒤에 나옵니다. 정의당 대표. 그래서 올렸다가 삭제하고 인증샷 찍지 마라.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그러니까 혼났죠. 수해 정치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각을 세워서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경향신문은. 근데 경향신문이 요런 거 잘해요. 요런 그러면서 기사 관련 괜찮네. 기사를 붙여요. 자, 수해 정치 할 게 아니라 입법 활동을 해라. 이런 거는 저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가져온 조선일보. 네. 미래통합당이 먼저 호남 수해 지역을 찾으니까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서 부랴부랴 대대적인 현장 봉사에 나섰다. 이거는 수해 정치를 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빨리빨리. 참 저런 못된 언론이 결국 못된 정치 풍토를 그렇습니다. 만듭니다. 네. 네. 자, 선대인. 이름이 대인입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네네네. 이 기자 출신 중에서 실물 경제 쪽으로는 상당히 뛰어난 그런 통찰력을 가진 네네. 경제 전문가입니다. 네. 선대인 소장이 가짜 뉴스를 적발했어요. 경제 가짜 뉴스를 사실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경제. 그렇죠. 근데 딱 적발을 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얼마나 재벌 광고주 앞에서 비굴한지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해보자.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 사태로 여객 수요가 급감했지만 화물 수송으로 2분기에 대규모 흑자를 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흑자를 냈죠.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모두 화물 운송으로 흑자를 냈죠. 네. 그런데 오나가 있는 대한항공, 오나가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광고주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기사를 잘 써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사지 해줘야겠죠. 네. 어떻게 썼냐? 대한항공은 똑같이 화물 운송으로
흑자를 냈는데 네. 대한항공만은 조원태 회장의 위기 돌파 전략이 빛나서 흑자가 났다. 근데 오너가 없고 지금 이게 좀 주인이 지금 서로 없습니다. 네. 예. 인수를 안 하려고 지금 지금 서로 지금 네. 안 하려고 지금 네. 부담이 되니까. 예. 오너가 없다는 뜻은 광고 줄 사람이 없다. 광고주가 없다. 지금 아시아나는 광고할 네. 상황이 아니죠. 똑같이 흑자를 냈는데 아시아나는 화물 덕에 흑자가 났다. 이렇게 인색하게. 조원태 회장이 어떤 위기 돌파 전략을 썼을까요? 실제로 기사를 봅시다. 딱 보면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자, 어닝 서프라이즈. 많이 벌어서 놀랐다 이 말이야. 조원태 회장의 위기 돌파. 조원태 위기 돌파.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조원태 회장의 위기 돌파 전략 빛났다. 급실급실 광고 줍쇼. 아니 그러니까 빛났다라고만 했지 이게 어떻게 돌파를 했냐고. 아니 어떻게 돌파했냐면 이렇게 돌파했지요. 자, 이런 그 아시아나에 대한 기사를 보시면 원래 기사가 분식되기 전에는 어떻게 됐었나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2분기 영업이익 화물덕의 흑자 이렇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 흑자 깜짝 흑자 화물 때문이야. 얘는 광고 안 줘. 싸늘하게 흑자 화물로 흑자 이렇게 됩니다. 네네네. 여러분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차별적인 마사지, 이 자본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선대인, 이름이 대인입니다. 네네. 네, 기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또 우리가 1일 1강이 아니라 1일 1조 조국 장관과 함께하는 언론개혁 시리즈. 네네. 자, 이분한테 우리가 검찰 개혁도 빚을 지고 있는데 언론 개혁도 따따블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찌라시 2019년 9월이죠. 김무성 의원이 조국 펀드 조 후보자의 대선 준비를 위한 자금이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시기에 홍준표 조국이 허욕을 품고 큰돈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윤석열에게 덜컥 걸렸다. 어마어마한 기사가 나왔죠. 그런데 네. 1심에서 사모펀드 1심에서 조국 장관이나 가족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전혀 아님 이른바 조국 펀드 대선 자금 절대 아닌 권력형 펀드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죠. 네. 그래서 요겁니다. 오늘의 사자성구 망어 중재, 악구 중재, 발설지용 요걸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한번 해석해 볼까요? 망어 중재 무슨 내용입니까? 얘기해 달라고 제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함께 알아보죠. 네, 망령된 언어가 중한 죄를 불러올 것이다. 네네. 악구 중재, 이 더러운 주둥이에 무거운 죄가 갈 것이다. 이런 취지가 악구를 되겠죠. 풀었으면 악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안 웃겨 이씨. 자, 요게 야마래. 요게 핵심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설지옥. 이렇게 망언을 뱉은 발설한 자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다. 요거는 뭡니까? 소송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요거 지금 기자들 언론사에 대해서 따박따박 정정보도와 선배소로 가고 있는데요. 네. 요겁니다. 김무성과 홍준표에 대해서 민형사 들어간다고 봅니다. 형사보다는 제가 봤을 때 민사 위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형사는 일일이 쫓아다녀야 되거든. 형사 고소인이 재판을 계속 가야 돼요. 바쁘잖아. 그건 제가 봤을 때 민사로 손해배상을 먼저 요청하면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가 하면 오늘 1일 2조입니다. 네, 조국 장관이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관련해서 언론들이 무지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사냐면 바로 이런 기사가 이 아래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마디로 뭐냐면 딸 오피스텔에 닥친 종편 기자들을 고소하면서 과거에 네가 국정원 여직원의 주소를 SNS에 공개하지 않았느냐 라는 공격성 기사가 수구 매체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당시
국정원 여직원은 셀프 감금하고 있었고 현행범으로서 범행 현장이었거든요. 네. 자, 그게 전혀 다르죠. 딸은 이제 현행범이 아니고 사실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민간인으로서. 네. 대선 직전에 그 현장을 저희가 네. 2012년 12월에 다녀온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게 셀프 감금 상태였고 보시죠. 인터뷰합시다. 이게 제 목소리입니다. 2012년 12월. 자, 국정원 직원 같은 데 나와서 네가 지금 셀프 감금된 상태잖아. 자유롭게 와서 나중에 감금 당했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너 자유롭게 인터뷰하자.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두고 다급한 제보가 들어왔다. 국정원 직원이 여당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인터넷 댓글을 달고 있는 아지트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자, 이제 경찰이 왔어요. 당시에 이제 불법 현행범을 신고한 거잖아요. 네네. 여성이 안에 있는지 남성이 안에 있는지 누가 알 수가 없어요. 네네. 그 성별과 무관한 겁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경찰을 보십니다. 조국주에서 왔습니다. 아니 안전하십니까? 너 낯익은 얼굴이 뒤에 있죠? 국정원 직원이 안에 있다고 했으면 신원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 어디 가요? 그냥 가면 어떡해요? 확인이 안 되네요. 확인하고 가야죠. 두드려보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확인하신 거예요? 그냥 문만 두드려보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감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셀프 감금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정치 공세를 했던 기억이 새로우실 텐데요. 그런 네. 거 가지고 조국 장관을 흔들고 있다. 속지 말자. 자, 요거 중앙일보 네. 센터신문 한동훈 공모 억지로 밀어붙였다.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검언유착 공소장이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헛발질했다 마치 검찰이 수사에 응하지 않아서 충분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자, 그런데 기사를 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나를 팔아라. 기사 어떤 조작이 공작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한동훈한테 쪼로로 전화하고 네. 바로 다음 액션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 상식적인 인식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공모 혐의를 기자로서 언론으로서 의심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확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장에 기입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나중에 제척되느니 확실하게 한동훈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네. 수사해서 꼬리인시키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 수사를 흔드는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자, 가짜뉴스 오늘 좀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재미있었던 건 요거 아닌가 싶어요. 다시 보고 싶은 가짜뉴스. 요산. 알고 봤더니 허베이롱, 네네. 허베이성의 인동산을 산사태 주범으로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거론하려고 했던 언론의 재난까지 이렇게 참 정치 공세. 아유. 참. 네, 지금까지 가짜뉴스 단속반이었고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